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는데 흘러가는 시간은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죠. 모두에게 유일하게 평등한 시간 속에 어느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였든 현존하는 자산 중에 가장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느리지만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평상시에는 마지막쯤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가격의 조정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과연 일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소폭 낮아진 가운데 안 좋은 소식들도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그때 참고하는 사이트가 바로 코인마켓캡입니다. 이에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주 코인마켓캡에서 310만 개의 이메일이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코인마켓캡 310만 개의 이메일 주소를 유출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브리핑이 데이터 유출 트래킹 사이트 해바이빈 PWNED를 인용 지난 12일 코인마켓캡 웹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공격을 받아서 비밀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약 310만 개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이 되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인마켓캡 측은 자체 서버에서 데이터 유출의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추후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미디어는 유출된 데이터에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과 코인마켓캡이 거래소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격이 대규모 도난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진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거래소가 아닌 게 어딘가 싶습니다. 코인마켓캡 측은 현재 유출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게 지금의 장상황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킹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코인마켓캡의 안타까운 소식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두 개의 독점적인 카드 결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카드와 비자인데요. 현재 이 두 기업의 경우는 모두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입을 꾀하며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크립토닷컴을 통하여 이제 암호화폐 비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에 오늘은 비자가 아닌 마스터카드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분석 업체를 인수 완료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분석업체 사이퍼트레이스 인수 완료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결제 대기업 마스터카드는 19일 암호화폐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사이퍼트레이스 매수를 완료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인수에 대해서 처음 발표한 것은 9월이며 사이퍼트레이스 기술을 도입해 암호화폐 생태계 이용자가 안심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마스터카드가 인수한 사이퍼트레이스라는 기업은 사기 및 해킹 대책과 자금 세탁 방지 대책 등 금융범죄 수사를 위한 AI를 포함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900개가 넘는 암호화폐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 각국의 대형 은행과 거래소 기타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세계의 7,000개 이상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나온 마스터카드의 인수 소식은 지난 9월 당시 사진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이미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생각보다 빨리 된 것이죠. 이 사이퍼트레이스의 경쟁 기업을 보통 암호화폐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체이널 리시스로 꼽고 있으니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부분에서 상당히 큰 회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확실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8월 당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은행협회에서 은행들에게 수익률을 위해서 암호화폐 회사와 파트너십을 할 것을 권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놀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금융권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은행의 협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는데요. 오늘 더욱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진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YDIG와 Q2 플랫폼 제공, 미 금융기관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능하게 됐다. 이미 2개 은행이 도입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NYDIG사와 Q2사는 22일 두 회사의 기술을 통합한 새로운 디지털 뱅킹 플랫폼으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매매 및 보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뉴욕주의 은행인 파이브스타 뱅크와 캘리포니아주의 신용조합 유니파이 파이낸셜 크레딧 유니온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플랫폼을 도입한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도입이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은데 Q2 디지털 뱅킹 플랫폼이 도입된 금융기관에서는 각각의 디지털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트코인 매매 및 보유가 가능하며 계좌 잔액에는 달러화와 함께 비트코인도 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Q2의 이제 비즈니스 개발 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금융기관에 있어서 이제 대변력을 가져오는 것이며 많은 금융기관이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추가적으로 연내에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많아 2022년 초까지는 적어도 45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일단 그냥 관심도 아닌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은행에서 비트코인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거래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거래소의 라이벌이 되는가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이죠. NYDIG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0% 이상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은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기능을 자사에서 제공하는 것에 큰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NYDIG의 뱅킹 솔루션 책임자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일반 미국인과 기업들이 지금 있는 은행들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시작으로 거래소의 은행에 라이선스를 주는 일들은 있었지만 기존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비트코인의 탄생 이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 농협, 신한, 국민 등등의 은행에서 바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매수 및 보관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신뢰도 면에서 거래소보다는 은행이 더욱 투명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은행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은행들 또한 전혀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들은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왔다는 것은 더 나아가 비단 우리나라를 포함 다른 국가들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상 중이다, 준비 중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2개 은행에서 실제적인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번 2021년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이정표가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암호화폐의 매매를 진행하는 은행들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시키며 이게 웬일이냐, 생각보다 괜찮은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심어주었지만 다시금 리플사와의 소송을 연장하면서 돌아온 시장 깡패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인데요. 리플사의 소송을 시작으로 코인베이스에게 시비를 걸며 야심차게 코인베이스가 준비하던 대출 서비스인 랜드 서비스를 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번에는 테라 운영사들에게 딴지를 건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소맥을 먹을 때 항상 먹는 것이 테라 맥주인데요. 이 테라가 아니겠죠.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테라 운영사 CEO 도건 미 SEC와 소송 진행 중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테라포 랩스의 이제 CEO 도건의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테라 측은 지난달 메사리 메인넷 컨퍼런스 당시 도건 CEO가 SEC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단 쟁점은 테라의 합성 주식 프로토콜 미러 프로토콜의 합법성 여부라고 하는데, 소환장은 도건 CEO의 미 규제 당국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거주자인 그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일단 참 답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테라의 소송 내용보다는 진짜 SEC 징글징글하다, 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못살게 굴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사진 중에 검은 티를 입은 분이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 권도영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테라는 왜 문제가 되냐면 리플사 소송이랑은 일단 전혀 다른 문제인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참 흥미로운데요. 일단 테라의 경우는 지난해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합성 자산을 발행하였는데, 이게 뭐냐, 이 미러 프로토콜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T를 구매한 뒤에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대형주이죠. 넷플릭스, 테슬라, 애플 등의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 자산, 뭐 M 넷플릭스, M 테슬라, M 애플 등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리플사와의 소송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문제인데, 현재 문제시 되는 것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빅테크들의 주가를 추종하기 때문에 증권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하지만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러의 담보된 가상자산이 하나로 쳤을 때 약 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테라 측에서 신고를 하든 서비스를 없애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굉장히 이제 좀 비슷한 선례가 있었는데,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의 경우는 주식 토큰을 출시했다가 각국의 금융당국이 경고하고 나서자 지난 7월 서비스를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에 대한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겠죠.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사 소송건 먼저 끝냈으면 좋겠네요. 암호화폐 시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빼면 섭할 텐데요. 업비트에서 지난 2021년 9월 말 당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예금 실사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실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업비트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고객 예치금 초과한 디지털 자산 및 금전을 보유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고객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 금전 및 디지털 자산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안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지난 1일 기준으로 실사받은 디지털 자산 및 예금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 자산 대비 원화 환산 금액으로 약 101.16%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예금 총액 또한 고객 예치금 대비 124.4%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최근 이제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상장과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을 받는 등 그리 좋지 못한 상황들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남은 것은 내년 2022년 1월 1일 시행이 정말 될까 싶은 세금 이슈가 남아있죠. 아직
아직까지 과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에게서 나왔다시피 간단하게 코인을 NFT로 구입 후에 팔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무는 등 굉장히 과세의 구멍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 거래소들과의 트래블 룰 또한 굉장히 좀 애매한 상태이죠. 정말 더 추가적인 소식 없이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74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이 되었으나 여전히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파른 조정세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격의 하락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더욱 굳건해지며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절대로 매수의 기준이 가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도의 기준도 가격이 되면 안 되죠. 전설적인 투자가이죠.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뛰어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펀더멘탈이 아주 강한 내재 가치가 높은 자산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시장이 확장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가격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단순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가격은 가치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이며 불변의 진리입니다. 항상 시장을 길게 보시며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